일단은 수기요법을 하는 가장 원리를 보자고요. 수기의 원리와 그리고 장구 개념을 보셔야 되는 게 사람의 몸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좋아져야 된다. 내가 몸이 붕붕 떠 있거나 뭔가 과긴장이 돼 있으면 교정이라는 게 안 돼요. 교감신경이 상진되어 있으면 체형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지는 타임 안에,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지는 이 타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고객이 샵에 들어올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거나 교감신경이 활동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누워서 20-30분 정도 누워있게 되면은 부교감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잠들면 완전히 부교감으로 가는 거고, 체형의 변화는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넘어갈 때 체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0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중에서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사격을 할 때도 총을 쏘는 타이밍이 있듯이 사람의 몸도 풀어주고 만져주는 어떤 시간적 요소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봤더니,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질 때 잠이 들면 피는요 간하고 심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교정이라는 자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는 피가 들어가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혈액의 변화. 자, 피가 들어가야지 몸 조직이 살아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갈 때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갔다고 의사들은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줘요. 또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심장은 스스로 살고자 한다는 역할이 있어요. 내 몸에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야 된다는 역할을 부여받는 애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더니 조직이 굳거나 노화가 되면서 피가 그곳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압력을 높이면 세게 피가 들어가겠다는 자구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을 높여서 피를 구석구석까지 쫙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당사자는 병원에 가서 혈압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더니, 혈압이 올랐으니까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주겠다고 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요, 이쪽까지 또 피가 안 가잖아요. 또 피가 안 가니까 저리거나 통증이 오니까 또 병원에 갔더니 이때는 또 혈액순환 개선제를 주는, 이 모순의 행위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 또는 혈압이 있을 때 왜 수기요법과 마사지라는 혈압이 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초까지 피가 못 갔기 때문에, 압력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말초까지 피가 갈 수 있도록 손과 발을 계속 마사지로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석구석까지 피가 간다면 굳이 심장의 압력이 높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로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보거나 외부의 책을 보게 되면요,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압이 20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왜? 하지의 혈액을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줬더니 압력이 떨어지니까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가장 먼저 중점을 줘야 될 게 뭐냐면, 구석구석 혈액이 돌게끔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역할을 둬야 된다는 거죠. 피가 돌면 우리 인체는 살아나요. 그래서 피를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자. 근데 그 혈액순환이 움직이려면, 피가 움직이려면 내장기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간이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기 때문에 간의 에너지가 올라가야지. 자, 입에서부터 음식을 씹어요.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은 음식물을 완전히 멸균 소독을 해요. 그리고 수분의 20%를 빼고 나머지 그 멸균 소독한 음식을 소장한테 넘겨줘요. 소장은 그 음식물을 영양분을 받아서 영양분을 간한테 옮겨줘요. 간을 받아서 전신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인데, 만약에 혈액이 전체 혈액이 10개라고 쳤을 때 혈액 자체가 장부에만 몰려있고 팔다리로 가지 않고 무릎으로 가지 않는다면, 발로 가지 않는다면 그쪽에는 뭔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기요법의 가장 큰 테크닉은요, 피가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시던 간에 처음에 오면
전신으로 피가 갈 수 있는 수교법을 해줘야 된다. 특히 말초 쪽으로.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니시오법이라는 게 있어요. 누워서 막 팔다리를 흔들거나 또 붕어운동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말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하나의 건강법인데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객이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고 왔는지 모르고 나한테 오는 고객 관리를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오는 상황이라면 48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객이 왔을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몸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피를 돌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피를 돌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됐더니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심장의 박동에서 나가는 걸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르죠. 동맥이 전신을 통해서 피가 쭉 나간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갈라졌다가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만나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이 혈액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맥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정맥은 이 안에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판막이 있어서 피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이 문이 닫히고 열리는 과정은 바깥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해줘야지 이게 움직여져요. 근데 여기서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따졌더니 가만히 봤더니 근육이 몇 개인지 봤더니요,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러면 650개 근육이 원활하게만 움직여진다면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650개 근육이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요, 복식호흡이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는 복식호흡을 했더니 650개 근육이 움직이더라. 근데 그 복식호흡을 일으키게 하는 메카가 그 원인이 횡격막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을 이해를 했어요. 횡격막을 이해했더니 또 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뿌리가 어디냐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횡격신경,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객에게 피를 돌리기 위해서 정맥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정맥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횡격막의 뿌리를 봤더니 횡격막의 뿌리가 결국 목이더라. 그래서 목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됩니다.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어요.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껴져 있어요. 경추 1번, 2번, 경추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모든 뼈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를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어퍼서비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4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요. 일단 뇌압이 올라요. 두 번째, 혈압이 올라요. 세 번째, 림프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번째, 뇌척수액 640만 주의 뇌신경이 원활하게 흘러가지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1번 바리 위에는 뇌가 얹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뇌를 뇌간이라고 부르고요. 뇌간 위에는 변연계라는 뇌가 올려져 있고요. 변연계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쭈글쭈글한 뇌, 대뇌 피질이 올려져 있어요. 이 뇌간에는 우리 몸에 어떤 생명적인 요소를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연수가 들어있습니다. 연수는 또 생명과 직결되죠. 연수에서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사각근하고 흉쇄조구 사이를 지나서 내장계의 정면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줄기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장부가 움직이려면, 혈액이 돌려면 여기서 내려가는 미주신경이라는 과정 하나와 두 번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전체 근육이 움직여주는 정맥순환의 메카인 경추의 흐름을 좋게 해주고, 이제부터는 각 하나하나의 장부도 흘러가게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흘러가는 하나하나 과정을 배수혈의 배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배수혈의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경추, 흉추 3번. 흉추 3번은 폐랑 연관이 돼요. 흉추 3번은 폐랑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흉추 4번은 심장, 심포, 흉추 5번은 심, 쭉 내려가다가 흉추 9번은 간, 12번은 위,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는 배수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장부의 그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과정을 갑니다. 이게 배수혈을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그대로 가게 되면 흉추 12번이에요. 체했을 때 여기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저 위쪽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게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인 대내장 신경줄기라는 뿌리를 건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중심이 흉추 7번입니다. 여자분은 브레이저 라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각 부위에 하나하나의 자리인 배수혈, 두 번째 그 뿌리인 대내장 신경줄기, 세 번째 미주신경, 요 움직임과 전체 근육의 혈액순환인 경추 부분,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하나의 관리의 첫 포인트인데, 근육의 숫자가 650개인데요. 근육량의 거의 7, 80%가 어디냐면 하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하지의 기준은 요추 1번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레바 헬브에 보면 척추신경이 쭉 내려다가 요추 1번까지 왔다가 1번에서 또 잔 가지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끝나는 데에 흉추 12번, 요추 1번, 여기부터 하지 관리의 시작점을 보기 때문에 하지의 뿌리는 요추 1번으로부터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의 근육량의 80% 중에서 거의 근육의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종아리의 승산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가스트로스 네미우스, 가제믹은, 솔리우스, 엽칙은 이렇게 만나는 근육에 펌핑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정맥으로서는 거의 심장과 같은 포인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주물르면 혈압이 2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순환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있더라. 종아리를 풀어주고, 그리고 호흡이 일어날수록 횡격막을 풀어주고, 또 내장기를 풀어주는 자리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장부의 특성을 또 보게 됩니다. 간의 에너지는 근육과 통증을 주관합니다. 간은. 그래서 간의 에너지를 먼저 봐야 된다. 간의 에너지 뿌리는 흉추 9번이죠. 자, 간은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횡격막에 붙어 있어서 전체에 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장부가 간이에요. 얘가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역할을 해주려면 얘의 역할과 기능은 결국 약간의 회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흡을 하게 되면 약간 시계 반대 방향을 움직이면서 전체 혈액순환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얘를 움직일 수 있는 메카는 결국 횡격막의 움직임이에요.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그 뿌리는 경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모든 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간, 또 혈맥을 주관하는 심장, 혈맥, 혓바닥을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혓바닥을 내밀어 보고 혀가 쓰러졌는지 똑바로 있는지 봐요. 쓰러지면 얘는 뇌출혈로 의심을 하죠. 근데 혓바닥을 봤을 때 백태가 하나도 안 끼는 사람이 있어요. 백태가. 이거는 거의 이제 말기 아니라 거의 수명이 다 되신 분들은 혓바닥에 백태가 끼지 않아요. 만들만들하죠. 그러나 이제 한의학적으로 혓바닥을 보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관리는 한의사분들이 잘 보시게 되고요. 백태를 통해서 비장의 에너지와 장부의 에너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심의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위의 에너지, 비위, 토의 에너지거든요. 기능적인 요소.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면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관여해주기 전에도 그거가 뭔가 빠져있으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이 가거나 두려우면 나는 긴장하게 돼요. 낯선 곳에 가서. 근데 거기서 자꾸 이 힘을 빼세요, 이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관리를 받고자 한다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에서 안정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더라. 자, 내가 수기를 받아야 되거나 관리를 받을 때도 그 관리를 해주시는 원장님에 대한 실력과 능력과 어떤 걸 믿어야지 내가 힘을 빼주거나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원장님한테 초짜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긴다면 박임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의 기능이 딱 멈춰버려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죠? 그러면은 혈액이 몰려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에서는 교정이나 수기나 요법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돌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심리적 요소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작용돼야 되겠죠. 아니면 신뢰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듣고 또 저랑 같이 많은 걸 연습을 하고 또 저는 이 일을 오래 했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음식점의 프랜차이즈는 이해를 해요. 왜? 레시피대로 몇 분 끓이고 몇 번 해면 음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 관리의 레시피라는 거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 해주는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와 받는 사람의 불안함이 만나면 이거는 서로 똑같은 자리를 만나도 그런 결과치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 교수님 무릎이 아플 때 이렇게 하면 물론 원인 과정 다 통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자꾸 규칙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로 시작을 해서 그 원인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원인 과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막연히 어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고 고객을 관리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듣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 빠져서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비비. 또 하나는요, 근육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그 막아낼 수 있는 그 방어적인 요소와 뭔가를 강한 힘의 에너지.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지 감기 안 걸리고 어떤 질환이 와도 면역력이 강해야지 그걸 이겨나간다. 결국 금의 에너지거든요. 폐대장, 금의 에너지. 모든 약을 쓰다가 약이 먹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쓰는 약이 이제 유산균 계통을 받듯이 대장의 에너지, 폐의 에너지가 오면서 이게 면역력의 에너지거든요. 거기를 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의 에너지. 이 신의 에너지는 몸 안에서 기운이거든요. 수기요법을 받아. 원장님이 한 번 받고 났더니 집에 가서 몸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원장님한테 받고 갔더니 몸이 더 아팠어요. 몸살 나서 어제는 꼼짝도 못했어요. 원장님 그럼 나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기려면 난 뭘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한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순화요법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체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약을 몸에서 버텨주게끔 하면서 그 테크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섭생의 개념으로 음식을 먹어줄 수 있는 또 체력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전체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저 상황을 이길 수 없는데 완전히 세게 모든 걸 건드려 놔가지고 너무 세게 건드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몸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체력적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몸에서 이길 수 있는 머슬 파워, 근육의 힘,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오늘의 그 사람의 근육과 어떤 상황들, 자 근육의 힘, 그 다음에 힘줄, 텐던의 에너지,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인대의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온 어떤 경력, 직업적인 요소의 근육 경직 내지는 어떤 문제, 또 때로는 직업적 요소로 어떤 근육과 관절에 대한 손상 여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사고방식까지 전체적으로 수비에 다 들어가야 된다. 기계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부품을 만들어내듯이 계속 탁탁탁탁 찍어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수기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수없이 많은 5만 가지의 상황이 또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연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야 된다. 시진, 문진, 촉진이 있다. 피부 미용인들은.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을 촉진, 팔페이션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에 통한 얘기를 들어줘야 될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결국 여러분들에게 다 뱉어내고 싶지는 않아요. 고객관리 중에서 여자들은 출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산력에는 유산도 하나의 출산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면 저 사람이 출산력이 많다면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어떤 테크닉도 없으면서 물어만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물어봅니다. 소화는 잘 되십니까? 안 되는데요? 그거 왜 물어봤어요?
잘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된다면 당신의 나는 그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혈자리가 배수혈을 풀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에 베이직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소화는 잘 되십니까?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 관리사가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뭐냐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문진을 통해서 고객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예 유명해져가지고 고객이 나한테 저절로 와서 나한테 다 털어놓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 그 고객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다 빨리 털어놔서 나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말대로 공부하고 스팸을 사서 유명해져서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일단은 저를 팔아야죠. 그죠? 저한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해보자는 거죠. 제가 교육비를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쪽 세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육비들에 힘들어하고 제품회사나 기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그 상호보상적으로 그걸 삶으로써 교육을 듣는 이런 작용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테크닉의 문제가 좀 많이 오더라. 배워서 연습을 하면서 계속 뭔가 쌓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했던 이 과정들, 그 다음에 또 몸 안에 나타나는 배수혈의 작용도 있었지만 몸 앞에서 나타나는 모혈의 작용도 보셔야 돼요. 위장의 모혈인 중안, 폐의 모혈인 중부, 간의 모혈인 기문, 심장의 모혈인 거궐, 심포의 모혈인 단중, 그 다음에 소장의 모혈인 관원, 모든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통해서 몸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을 느낍니다. 어떤 데 만지면 간지럽대요. 간지럽다는 것은 결국 통증과 같은 자리예요. 설사나 변비나 같다고 보고 관리하고요. 간지러운 자리도 통증의 자리를 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한 이해를 하시고 고객을 접근하는 방법도 또다시 이용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객들하고 수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데 수기란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테크닉은 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원리에서 피가 돌아야 된다. 내장에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은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신 몸을 자꾸 내가 이쪽으로 정렬을 시킨다. 몸은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서 틀어지면 3주가 되면 이 자리를 정상으로 인지를 해요. 내가 이 몸을 이쪽으로 당겨와야 돼요. 그럼 당겨놓으면 또 돌아가요. 왜? 뇌는 저쪽을 자꾸 정상으로 인지하니까. 이쪽으로 당겨와요. 오면 48시간에 돌아가요. 그러면 고객은 다시 48시간 안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최소한 3주를 해야 돼요. 하루 걸러서. 그러면 3주를 하면 뇌에서 어브노말을 노말로 인지를 바꿔놔요. 그럼 수기요법이란 3주를 해줘야 되는데 하루 걸려서 당신을 뭘 믿고 3주를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실력적으로 공부하고 뭔가를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흔들린다면 강력한 에너지에 플러그인 하고 계셔야죠. 저한테 하시라고요. 제가 계속 알려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요 자꾸 물어봐요. 왜 뭐냐면 왜 아파요? 그거를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고객의 마음은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물어볼 때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하는지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서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도 만들어야 되고 고객이 물어볼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말로서 상담을 너무 길게 오래 하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만져서 상황을 인지하셔야 돼요. 촉진 3분 안에 고객의 몸에 손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이 나지 않지만 항상 군대 내에서는 전쟁을 대비해서 어떤 훈련 상황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그러죠. 위기 상황에도 이런 일이 더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가다가 기차가 멈추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화재가 나면 이렇게 된다는 매뉴얼대가 준비가 되듯이 우리도 목이 아프신 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 등이 불편하신 분, 무릎이 아프신 분 이런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서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제품 갖다 발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확한 나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테크닉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요 영상을 통해서 올려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기 들어가겠습니다.